네, 안녕하세요. 초연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고 어제 2월 6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있는 용인 지역에 폭설이 내리게 돼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요 근래 계속 실내에서만 제 사무실에서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 밖에서 식물들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폭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촬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장미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품종 소개도 함께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또 구매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오늘은 그 중에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다 하는 것들만 한 10 몇 개 정도 꼽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사실은 전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전지를 말로만 설명하기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전지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하는 시기쯤에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전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온 질문은 아파트에서 장미를 키울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저희가 장미를 판매를 하면서 매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장미라고 하면 야외에서 키우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도 장미를 키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햇빛이 6시간 이상 내리쬐는 곳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통풍이 아주 원활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은 배수가 잘 되는 큰 화분에 넣고 또 화분이 폭만 넓은 게 아니라 깊이까지 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의 뿌리 같은 경우는 깊게 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화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장미를 키우고 싶은데 이미 베란다에 관엽식물이나 열대식물들이 함께 있다면 장미를 키우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따뜻함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직사광선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열대식물이나 대부분 관엽식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과 함께 병행해서 키우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백이나 장미나 라일락처럼 밖에서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을 그냥 베란다에서 시원한 환경으로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장미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충해에 특히 강한 장미 품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를 키우시면서 병충해를 겪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병충해에 특히 강한 장미여야 내 정원에서 잘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거 잘 살더라 안 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독일에서 ADR이라고 하는 장미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독일의 11개의 지역에서 야외에 심어놓고 화학적인 살충제나 농약을 하지 않고 키우면서 이 장미가 병충해에 얼마나 강한지 또는 개화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름에 얼마나 강한지, 겨울에 얼마나 강한지 등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ADR이라는 마크를 부여를 받게 되고, 저희가 가진 품종 중에도 당연히 ADR을 인정을 받은 그런 장미들이 꽤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스미나나 웨스터랜드나 안젤라 같은 경우도 ADR 테스트에서 통과를 한, 그래서 ADR 인증을 받은 장미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3초 정도 ADR 인증을 받은 장미 품종들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품종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장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정원이나 내가 심으려고 하는 곳이 양지가 아닌데 여기다 꼭 장미를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햇빛이 6시간 이하로 드는 지역에는 장미를 심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나 햇빛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기가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서 그늘에 적합한 장미 품종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가 가진 특성상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 이렇게 색깔이 조금 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늘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도 꽃을 잘 피운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보라색이나 붉은색처럼 색깔이 강한 것들은 햇빛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늘에 심어야 한다면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한 흰색이나 연분홍색 계열의 장미를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꽃이 개화만 유리한 거지 뭐 질병이나 뿌리의 썩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리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꽃의 색깔이 연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늘에는 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반드시 꼭 시도를 해봐야겠다면 흰색이나 연분홍색 계열로 시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미를 심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건 사실 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 유튜브를 다 찾아보시긴 어려우시니까 장미 컨텐츠를 다룰 때마다 항상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장미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3, 4월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심는 걸 더 선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굉장히 혹독한 편이기 때문에 3월, 4월에 심어서 활착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가을입니다. 남부 지역이나 해안가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뭐 순천, 해남, 태안, 속초, 강릉 뭐 이런 데들은 가을에 심어도 큰 문제는 없고, 사실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만 심어도 이런 중부 내륙 지방에서도 월동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은 아직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역시 봄이고, 그 다음으로 꼭 심어야 한다면 가을이 두 번째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도 의외로 장미를 심기 괜찮습니다. 땅이 파지기만 한다면, 얼어서 땅이 파지지 않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땅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심을 수만 있는 환경이라면 따뜻한 지역, 뭐 남부지방이나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심어도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게, 가을에 심든 겨울에 심든 이때는 장미가 완전히 휴면기로 접어든 이후에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정원식물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자연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휴면기면 휴면기에 들어간 장미를 판매를 하고, 순이 트는 시기에는 또 순이 트는 장미를 자연스럽게 판매를 하는데, 화훼시장에서는 늘 꽃이 핀 장미를 판매를 하거든요. 가온을 통해서, 시설 재배를 통해서 꽃이 겨울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봄에도 피고 언제든 펴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장미들은 가을 겨울에 심으면 동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고요, 자연스럽게 휴면기에 접어든 장미를 그 시기에 맞춰서 겨울에 심는 건 생각보다 큰 동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름은 안 됩니다. 여름은 습도 관리하기도 워낙 힘들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뿌리가 성장을 하지도 않고 하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름에 심는 건 피하는 것이 좋다. 심을 수는 있습니다. 심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택배를 받고 장미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워낙 날씨가 여전히 춥고 눈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바로 땅에 심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죠. 땅도 다 얼어 있고. 그래서 땅에 심기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포장을 다 풀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장미를 화분채로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데, 이때 너무 따뜻한 실내에 놔두고 계시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따뜻한 데 있게 되면 순을, 새싹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고, 그걸 3월이나 이럴 때 심게 되면 꽃샘추위에 동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 새순들이. 그래서 장미를 화분 그대로 보관을 하시되, 창고가 있으시면 창고라던가 아니면 서늘한 베란다라던가 이렇게 설이나 눈이나 거센 비만 막을 수 있되 바깥 온도와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두셔야 나중에 땅에 이식을 하셨을 때도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방지잖아요.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초기 심는 위치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습한 환경이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이고 햇빛이 잘 안 드는 환경에 심었는데
했었는데 이걸 살충제나 살균제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긴 있어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늘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장미를 다룰 때마다 늘 하는 말이 햇빛이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것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통풍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장미는 이 통풍이 잘 되는 위치와 잘 되지 않는 위치에 심는 거에 따라서 병충해를 겪는 그 빈도나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람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통풍이 아주 잘 되는데 장미를 심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장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독일카시님 영상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장미 식재 간격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품종에 대해서 이 장미가 폭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지 표기를 보통 해놓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이 폭만큼 심어주는 게 좋아요. 1.5m 폭이면 사방에 1.5m 폭을 확보를 해주고 심어줘야 나무가 나중에 자라면서도 통풍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미가 좀 급하셔서 또는 장미를 조금 더 빨리 연출을 하고 싶어서 가까이 심는 경우에는 그 원래 자라는 그 최대 성장폭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폭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폭이 1m까지 자라는 장미다 하면 폭을 한 70에서 80cm 정도만 확보를 하고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성격이 너무 급해서 예를 들어 넝쿨을 빨리 태우고 싶어서 또는 빨리 장미 꽃밭을 만들고 싶어서 막 40cm, 50cm의 군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3년 차만 돼도 전지와 소독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공도 그만큼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허해 보이더라도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삽목 번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미는 보통 접목으로 생산이 많이 되죠. 특히 넝쿨 장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삽목 번식을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삽목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분들은 개인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장미 삽목을 잘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삽목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만, 장미를 특히 이 코르데스 독일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국내 에이전시가 있고 그 농가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코르데스의 품종을 그냥 임의로 코르데스란 이름으로 홍보하고 수익 활동을 하셨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치형 트렐리스에 적합한 품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트렐리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트렐리스가 뭐냐 하면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식으로 격자형으로 돼서 아치형으로 지붕을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직적인 벽을 형성하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정원 구조물을 흔히 이제 트렐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덩굴 장미의 대부분의 품종이 애초에 그러려고 나온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트렐리스를 메꾸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품종 몇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개화량이 풍부하고 가지가 아주 유연해서 아치형을 유인하기에 편한 자스미나 라는 품종을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개화량이 아주 풍부하면서 내병성이나 병충해에 아주 강한 내성이 있는 알래스카라는 특히 이 두 품종을 넝쿨형, 아치형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내가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넝쿨 장미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품종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식재를 했을 때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을 식재를 하게 되면 뿌리가 완전히 활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동해 피해에 좀 더 노출이 봄에 심은 거에 비해서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칭을 하는 겁니다. 이 멀칭은 무언가로 덮
덮개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뿌리 부분을. 지상부가 아니라 이 밑에 뿌리 부분을 덮개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멀칭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소재는 우드칩이나 집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칩이나 우드칩 같은 걸로 한 10cm 정도 덮어주면 뿌리의 보온이 아주 잘 되면서 또 수분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물고 건조하고 추운 우리나라 겨울 특성상 이 멀칭을 해주면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넝쿨 장미 경우에 넝쿨 장미를 뉘어가지고 땅으로 다시 뉘어서 덮개로 다 덮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그거를 해야 될 정도로 추운 지역이면 저는 장미보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미 아치로 형성이 되어 있는 넝쿨 장미를 다시 지면으로 유인해서 덮개로 덮어주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우리나라 기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만약 겨울에 외풍이 지나치게 많이 부는 지역,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지역이라면 부직포나 가림막 정도를 세워서 아주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건 아주 장미에게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도까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묵고 오래된 과지를 전지하면 거기서도 새순이 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넝쿨 장미를 관리를 잘 안 하고 초기에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돼서 수년이 경과하게 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약간 징그럽게 약간 섬찟한 가시 달린 몽둥이처럼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가지를 잘랐을 때 보기가 싫다 보니까 새순이 돋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가지가 아직 녹색빛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눈이 꽃눈이라고 하죠. 잎눈이라고도 하고, 이 잎눈이 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잘랐을 때 새순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오래된 가지가 완전 회색으로 변하고 상당히 두껍고 새순도 보이지 않으면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잘랐을 때 새순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더라도 가지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순이 자라면 자라게끔 가지를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오래된 가지는 어차피 새순이 안 자라기 때문에 또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미관적인 가치를 굉장히 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잘라주는 것이 좋지만,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새순이 날 수 있는 케이스와 날 수 없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넝쿨 장미의 하단부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넝쿨 장미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죠. 아치형이 됐든 아니면 벽이 됐든 월형이 됐든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인을 하면 당연히 상단부에만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만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가장 실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를 수평으로 유도를 해서 수평에서 새순이 발생해서 하단부까지 꽃이 피게끔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가지를 휘일 때는 수평으로 한 번에 다 꺾는 게 아니라 점차 첫 주차에는 30도, 2주차에는 45도, 4주차에는 60도 이런 식으로 점차 가지를 꺾어 나가지 않으면 한 번에 무리하게 수평으로 꺾었을 때 이게 피해를 볼 확률이, 그러니까 가지가 손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넝쿨형으로 아치형으로 적합한 자스미나라는 품종에 적합한 이유가 가지가 유연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자스미나 같은 품종은 조금 더 수평적으로 유도를 하기 좋기 때문에 상단부와 하단부에 꽃을 다 잘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원사에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 봄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유도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 2주 동안 장미 판매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또 많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질문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하는 내용 거의 다 비슷해서 특히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장미를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